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는 완전히 현격하게 달라진 숫자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된다면 3분기, 4분기에 기업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용이 확 줄게 되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 이미 1분기, 2분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해놨어요. 가격에다가 이미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가격은 뭘로 계산한 거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격인 거예요. 근데 3분기, 4분기 가서 그 이 비용이 안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달러와 강세가 어닝에도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7월 달에 발표난 2분기 어닝에서 상당히 많은 충돌이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지나간 인플레이션 고점이 이번 어닝에 다 반영될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나빠지겠지만 예상보다 낮은 회사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안 좋겠죠. 하지만 그게 쇼크가 될 거냐 아니면 생각보다 건전하다가 될 거냐는 아직 그렇게 명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 왔어요.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악재였고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게 시장을 하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아질 거다. 두 번째는 긴축 쇼크였죠. 그러니까 연준이 높이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4.0을 갈 거냐 4.5를 갈 거냐 막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 거냐가 이제 시장에 막 가격에 반영되면서 뭐 연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말 4%대를 갈 거라는 만큼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먼저 50% 막 70%씩 하락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요즘은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제가 말한 침체는 더 강한 침체냐 아니냐의 차이지만 마지막 침체를 반영 중인데 그 침체가 이제 반영되는 마지막 포인트가 어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 어닝에서도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2분기는 약과다. 이제 진짜는 3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의 급부를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플레이션이 현격하게 내려간, 물론 코어나 혹은 스티키 인플레이션들에서 트림이라 그래서 중간값으로만 계산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건 빼는 거죠. 이런 트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진 않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는 완전히 현격하게 달라진 숫자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된다면 3분기, 4분기에 기업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정도씩 낮아진다면 3%, 4%씩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용이 확 줄게 되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 이미 1분기, 2분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해놨어요. 가격에다가. 못하는 데는 못했지만 대부분은 다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뭘 사 먹거나 뭘 해보면 알아요. 이미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가격은 뭘로 계산한 거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격인 거예요. 근데 3분기, 4분기 가서 그 이 비용이 안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을 내릴까요, 과연 기업들이? 저는 안 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가면서는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나고 실제 숫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돈의 효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2분기 어닝이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컨센서스는 그렇지 않고 또 2분기 어닝이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정도지만 3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낮은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만 있다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 기업이익 사이클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추정치와 실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그 높은 EPS 성장률은 도저히 못 가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쁘고
가이드라인 나쁘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상보다 얼만큼 나쁘냐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이게 상당한 트러블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달러 강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술주들에게도 이제 왜냐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상당 부분 어려움을 줍니다. 이거는 트럼프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마다 S&P 실적이 EPS가 떨어지는 게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실적을 줄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보면은 불리합니다. S&P 500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에도 이 영향을 줬을 거고 이제 뒷부분에 IT 기술주 발표 때는 아마 그 얘기가 종종 나오게 될 거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빅텍들도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달러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해놓은 거죠. 그거는 이제 해외 매출에 관련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낮으면 기본적으로는 이 영향에서 벗어나겠죠.